안녕하세요. 국민건강 증진에 늘 한 발 앞서 고민하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통해서 한의학 건강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한의학 이슈 브리핑입니다. 저는 MC를 맡은 대한한의사협회 최건희 상근한의사입니다. 한의학 이슈 브리핑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신문의 다양한 건강 정보와 한의계 소식 중에서 중요한 이슈 키워드를 발췌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한의학 이슈 브리핑을 소개해 주실 분은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방대건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의계 소식과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한의학 이슈 브리핑으로 준비한 키워드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의진료실과 전라남도 모자보건법 조례 제정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로 다뤄볼 키워드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의진료실입니다. 수석 부회장님께서 이곳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예, 제가 작년 2월에도 평창 올림픽 한의진료실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때보다도 장비나 설비 그리고 운영 면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습니다. 진료실의 위치도 선수들이 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되어 있었고 장비 면에서도 추나배들을 비롯해서 수치료기, 터보샷소, 고주파, 저주파, 간섭파 치료기 등을 비롯해서 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방문한 선수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예, 이번 대회에는 보면 전 세계 193개국에서 선수 2,995명을 포함해서 총 7,266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 중에 대다수가 한의 진료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일 텐데요. 진료실에 와서 첫 반응은 호기심에서 신기하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만 치료를 받고 나서는 그 즉각적인 치료에 대단히 놀라움을 표하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수진자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팀 말로는 한의 추나요법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폭발적이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추나 테이블을 이용해서 환자의 척추, 관절, 근육의 불균형과 이상을 교정하고 치료하는 한의 수기요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수월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번 한의 진료실에서도 내원한 대다수의 선수들이 추나요법을 경험을 하면서 특히나 운동선수들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근육과 관절의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해소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한의 진료를 특히 더 선호하는 이유가 도핑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도핑 우려를 항상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침, 부항, 물리요법, 추나요법 이런 것들은 이제 도핑 우려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국제대회에서 한의 진료실이 운영이 되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노하우와 진료 성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인들의 이목이 주목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앞으로도 한의 진료가 계속 진행될 텐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진료하는 의료진들의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한의 진료를 통해서 경기력 향상이 이루어져 훌륭한 성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갖고 온 한의학 이슈 브리핑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 제정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출산율 향상을 위해 모자보건법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정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의 핵심 내용은 어떠한 건가요? 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1조에서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보건사업과 난임 극복 지원 사업, 이 중에서 특히나 의학적, 한의학적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한의 난임 지원 사업에 지자체의 지원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라남도에서 난임 부부들이 보다 수월하고 저렴하게
한의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한의 치료의 효과성을 인정한다는 건데요. 난임 치료에서 한의 치료의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난임 치료는 한의학에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수없이 다뤄온 진료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한의 난임 치료는 임신 성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임신의 성공과 유지, 순조로운 출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한의학의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진료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총 17군데에서 한의 난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광역시도에서 7군데, 그리고 시군구 지자체에서 10군데에서 한의 난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직역의 반대로 조례가 지금 보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정말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라남도에서도 의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한의 난임 지원 사업에 왜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냐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고, 지난 4월 제주도 의사회를 비롯해서 충청북도 의사회, 산부인과 의사회 등에서도 역시 극렬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의사윤리 지침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19조 동료 의료인 등의 존중. 제2항 의사는 동료 의료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와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며 상호 간의 협력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양의사들이 과연 이 조항을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고 진료에 임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다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국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보조 생식술에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한의 난임 치료에는 거의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단위에서 산발적인 지원이 있었을 뿐인데 이제는 정말로 국가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한의 양의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순조로운 출산과 임신, 그리고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에만 목표를 두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양반 구분 없이 나서야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슈는 이대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7월 한의학 이슈 브리핑 첫 건을 띄웠습니다. 유튜브와 그리고 다양한 SNS를 통해 앞으로도 한의학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의학 이슈 브리핑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